과시 이 세 가지 다 제가 해당되거든요. 저 빨리 죽는 건 아니겠죠?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톡톡 빗다방의 사회자 김정관입니다. 자, 밥상에 자주 올라와야 할 것들, 이번에는요 우리 영양 구성, 수용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식사의 기본 방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더라면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이우영 강사님이 함께 또 해주셨습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기본적인 것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죠. 그렇죠. 그러죠. 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좀 고루고루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00세 시대에 네. 우리가 골고루 드셔야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 시간에 편식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부터 이번 편에서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좋은 맛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뭡니까 뇌가 네. 자꾸 보채요. 그것만 달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너무 좋은 거 맛있는 걸 먹다 보면은 맛이 그 맛으로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 맛에 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사회자님 네. 아지노모도라고 하는 그 조미료 아십니까? 아지노모도. 그게 뭐예요? 그 일본에서 네. 나온 조미료입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나서도 네. 아지노모도가 대기업에서 생산이 됐고 지금도 나옵니다. 나오지는. 그런데 그게 이제 아지노모도가 그 뭡니까 그 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그 주성분인데 자연 식품에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화학적으로 그 조미료를 해서 나온 건데 네. 그게 맛이 무슨 맛이냐면은 감칠맛입니다. 감칠맛. 그거 먹으면은 그걸 식재료에다 넣으면은 다 맛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은 그 아지노모토를 많이 써가지고 무엇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맛에 상당히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 맛을 많이. 저도 좀 길들여져 있는 것 네. 같은데.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뭡니까? 통닭, 피자, 햄버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맛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다. 그렇죠. 사장님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그런 취향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채소나 과일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중요한 음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맛에 압도된 그런 생활을 하시면은 좀 건강에 좀 빨간불이 켜진다. 그래서 그걸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맛이라고 하는 건 또 적정하게 적당한 양을 써가지고 맛을 내고 향을 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 음식은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밥을 먹어도 그냥 밥이 금방 해놓은 쌀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밥을 그대로 그냥 그것만 먹으라고 못 먹죠. 못 먹죠. 그렇죠? 그래서 반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에는 맛입니다. 근데 맛이라고 하는 게 너무 우리 식생활에서 압도하면 문제가 된다. 화학 재료도 마찬가지, 그 조미료도 금방 말씀드린 거. 그것도 뭐 찬반 양론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은 지나치게 우리가 맛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편식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결국에는 영양 교란이라든지 영양 결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인의 그 질병이라든지 사망 발생률이라든지 발병률이라든지 지금 사망 발병률 같은 경우는 랭킹 1위가 암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맞아요. 암이고
뭐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게 많습니다. 그거 자세히 랭킹 1위에서 10위까지 보면은요, 뭐 당뇨병도 있고 어쩌고 막 많은데 랭킹 1위에서 10위까지 보면은 대부분 어떤 그 식습관에서 오는 그런 영향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게뭐 유전적인 그렇죠, 요인도 그렇죠. 있고 맞아요. 환경적인 요인도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생활 습관 중에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린 편식입니다. 편식. 그 편식, 폭식, 과식 이 세 가지 다 제가 해당되거든요. 저 빨리 죽는 건 아니겠죠?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게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은 결국에는 암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혈액이 저하되고 항상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가 반복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 때 그걸 좀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꼭 좀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편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섭취하는 것 중에 육식 위주가 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탈피하자는 의미로 우리의 식단 중에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식단 네. 좀 콩류를 콩류. 콩류를 좀 추천을 합니다. 자, 식생활 이전에 제가 고기 생산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뭐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네. 환경 문제를 한번 좀 이제 먹는 문제인데 환경 문제 한 가지만 좀 네.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뭐 코로나19 사태도 사실은 환경 문제고 그런데 고기 한 근이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 한 근이 600g이죠. 그렇죠. 사회자님은 그 600g 생산을 위해서 그 살이라든지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600g, 그래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몇백 톤? 몇백 톤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톤은 아니. 그냥- 그러니까 한 그냥- 근이 600g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1톤? 잘 모르겠어요. 보통 몇 배 내지 한 10배, 20배 들어갑니다. 어... 그러니까 고기 600g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식재료라든지 그런 농수산물이 뭐 몇 배, 10배, 심지어 뭐 10배가 넘어간다든지 대부분의 가축이 그래요.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솔직히 지금 한쪽에서는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뭐 통계적으로 볼 때 한 10억 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죠. 고기 그거 뭐 예를 들어 600g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10배, 20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너무 고기 먹기 위해서 많은 농산물이 들어간다. 사실은 너무 이기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축들이 품어내는 뭐 트림이라든지 방귀라든지 요게 지금 요즘 기후가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기후변화 같은 게. 근데 그 주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가축들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은 예전부터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비 나와 놓고 있다. 그렇죠. 거기 갈 데가 없다. 예. 이런 말들이 그게 굉장히 다 많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 재밌게 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생산했던 건데 음. 결과적으로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어. 고기만 먹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양의 사료가 들어가고 농산물이 들어가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기후변화 이거 뭐 막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뭡니까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먹는 문제를 좀 고기 위주에서 가능하면 좀 조금은 비율을 다른 쪽으로 좀 돌릴 때가 됐다. 그럼 저희들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에는 사실 이제 단백질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필수 6대 요소가 있는데 그 단백질을 채워줄 게 바로 이번에 말씀해 주실 콩입니다. 콩도 사실은 성격상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함량 성분을 놨을 때 비율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네. 전체적인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결국 고기에 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콩류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자, 콩은 또 이제 환경 얘기 좀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네네네. 콩은 그런 문제, 아까 그 고기 생산하는 문제도 있고, 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콩을 생산할 때 하는 과정에서부터 공기 정화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일석이조죠. 오, 진짜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육식적으로 가는 것도 좀 문제가 많고,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 특히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비율을 다른 쪽으로 좀 두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늘 건강식 1번으로 콩류를 조금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사장님 평소 때 콩류 하면은 뭐 드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콩하면 먹는 게 사실 아몬드도 콩류인가요? 그거 아니죠? 견과류죠. 견과류잖아요. 네, 그렇죠. 콩류 잘 먹어요. 이제 저희 엄마가 콩밥 해줄 때가 있는데 콩밥도 잘 안 먹어요. 콩을 빼고 먹고 그러거든요. 잘 안 먹게 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밥 해놓으면 콩만 골라내. 잘 안 먹어요. 저는 사실 맛이 없더라고요, 별로. 맛 얘기했는데 우리가 맛에 너무 압도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죠? 아. 그래서 콩류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두부라든지 된장, 뭐 청국장, 그다음에 집에서 만든 두유 그런 거, 두유. 네. 그런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콩은 밭에서 나는 술고기라고 합니다. 영양면에서도 고기에 못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네. 그 육류는 지나치게 섭취하면 우리 혈관에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그 다른 식품하고 다르게 많이 쌓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콩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좀 예방도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식을 아예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필수 영양소 쪽에 육식에서만 좀 찾아볼 수 있는 영양소가 좀 몇 가지 있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말씀이니까 좀 비율을 좀 조절하셔라. 너무 말씀이- 육식만 먹지 예, 마라. 예, 예. 이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지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인은 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저감시키고 하시기 위해서라도 좀 육식, 한식 하는 것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고기 반찬 아니면 뭐 식사가 어렵거나 일주일 내내 고기만 드신다든지 이런 분들 특히 좀 좋은 식습관이라고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비율을 좀 낮추십사. 이 말씀을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소화력도 저하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율을 좀 낮추실 필요가 있다. 이 음. 말씀을 굳이 제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니 근데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식 얘기 그 정도 콩류 잘 드시라는 말씀 드렸고 한 가지 이제 또 이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평소 사회자님은 잡곡 이게 밥을 드시는데 네. 쌀밥 그냥 순전히 쌀밥만 드세요? 아니면 거기다가 뭐 다른 거 섞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예, 예. 혼자 살 때는 그냥 흰쌀밥만 먹는데 네. 이제 부모님 집에 가면은 잡곡류를 해주시거나 그러세요. 그래서 흑미 혹은 뭐 보리밥을 먹을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혼자 사니까 거의 흰쌀밥만 먹게 됩니다. 흰쌀밥 금방 해놓으면 참 맛있죠. 맛있어요.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맞아요.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예요, 맞아요. 근데 집에 가서 뭐 보리밥 뭐 해주고 그러면은 꺼끌꺼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기 좀 그렇고 맞아요, 맛이 맞아요, 없죠. 맞아요. 그러죠? 가끔씩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집에 가서 먹는 그 밥이 더 건강에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쌀밥이라고 하는 것은 먹기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편하고 좋은데 지나치게 영양분이 한쪽으로만 몰려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쌀을 먹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도정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깔끔해요. 이제 쌀 혼자 사시니까 네네. 쌀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쌀이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깔끔해요. 깨끗하죠. 맞아요. 도정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도정 과정에서 많은 영양소가 파괴된 경우예요. 그러면 그 쌀밥만 먹다 보면은 지나치게 우리가 한쪽으로만 영양소를 섭취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껄끄럽더라도 잡곡류를 섞어 드셔야 돼요. 이게 아주 필수입니다. 그거 다 아시는 내용들 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뭡니까 밥을 하실 때 번거롭더라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콩류, 콩도 얘기합니다. 콩류, 그다음에 보리, 현미, 비리 등을 섞어서 좀 밥해 드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강사님은 콩밥 잘 드세요? 네, 저는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요? 우리 애기들은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콩밥 해놓으면은 아빠는 콩밥 먹고 애기들은 그 집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저 그러잖아요. 안 먹어요. 다 콩을 일일이 해서 콩 먹은 게 이게 게임을 그러죠? 하고 있거든요.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연령차가 있으니까 잘 통하는 거 막 우리 애기들 생각하니까 안 된다 그래. 그런데 네. 장기적으로 특히 장기적으로 어떤 건강 생활을 위해서는 정말 잡곡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잡곡류 섭취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질병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잡곡류를 드실 때는 좀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그렇게 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단맛이 나올 때까지. 네. 씹기만 잘 하셔도 소화의 상당 부분 해결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실천이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뭐 콩류 고기 대신에 콩을 좀 비율을 좀 높여라 이런 말씀드렸고, 콩은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콩류랑 잡곡 섞어서 드셔라 이런 말씀드렸고, 자, 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먹다 보면은 또 영양소에 좀 필수적인 게 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필수자 들은 필수 아미노산, 그다음에 필수 지방산.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나 요게 앞에 필수자 들어가면은요, 그 뭡니까 우리 신체 내부에서 흡수가 안 되고 소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으로 섭취를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일반 상식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것도 잘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좀 나이 드시고 좀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니까 한번 좀 더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필수 아미노산을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콩 종류에도 많이 콩밥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콩 전도사 같은데 콩류 그리고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시금치, 뭐 버섯, 아까 뭐 잡곡류 중에 뭐 귀리 같은 거, 네. 이런 게 좀 아미노산이 좀 풍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차피 드시는 거 그런 것도 조금 의도적으로 같이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한 가지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이 견과류가 좋다고 하니까 어떤 집에 가서 보면은 견과류 수북을 이렇게 싸놓고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영양 섭취면에서 위생면에서 바이러스 요즘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견과류 드실 때 가능하면 밀폐하셔갖고 뭐 냉장 보관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그때그때 좀 하루 양 정도 적정하게 드실 때 꺼내서 좀 귀찮더라도 그것도 귀찮습니다. 아이고 뭐 그냥 먹다 싸놓고 먹지 뭘 그걸 언제 그렇게 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게 다 건강을 위한 거니까. 무조건 건강을 위해서라도 콩? 잡곡 많이 네. 드세요. 네. 견과류 드실 때도 지나치게 이 바이러스나 그 세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네. 그때그때 네. 끊으셔갖고 뽑는다든지 하셔갖고 좀 드십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 그렇고 필수 이제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포화 지방입니다.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몸에 축적되는 속도가 좀 그렇게 뭐 육류처럼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그 중에 필수 지방산 중에 오메가 6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식물성 유지에 식물성 기금에 조금씩 함유되어 있어 용이하게 섭취하기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과일, 채소 뭐 이런 걸 자꾸 드시라고 하는 것도 그런 하는 이유도 네. 다 그런 고른 영양 섭취에 대해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오메가 6는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잘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오메가 3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조금 희귀하기 때문에 좀 일부러 찾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식들한테 뭘 요구할 때도 관련되는 거 오메가 3 뭐 그렇다고 제가 약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오메가 3 관련되는 식품을 좀 요구를 하십시오. 힘드시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오메가 3 대표 식품으로 뭐 아마시오라든지 금태라든지 배도라든지 여기 콩 또 나오네요. 콩 네. 팔로 오신 거 아니죠? 시골에서 콩공사 조금 짓고 있습니다. 아, 어쩐지. 열심히 짓고 있어서 저 먹으려고 하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식품들을 좀 유도적으로 드실 필요가 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조금 좋은 식품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면 좋은데 사실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듣다 보니까 사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먹는 거에 있어서 환경도 또한 생각하면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양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편이 남았죠. 오늘 드릴 말씀은 네. 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십니다. 예. 좀 나이 드신 분들 식사하실 때 가능하면 튀김 종류는 좀 피하십시오. 튀김 종류, 네. 지방, 트랜스 지방 관련도 있고, 네. 가능하면 좀 조려서 좀 드시고, 네. 그다음에 국도 우리 식생활에서 국 문화가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처럼 국을 이렇게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드는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지나친 나트륨 섭취가 좀 많습니다. 유엔에서 권장하고 있는 나트륨 섭취량이 보통 한 2배, 3배는 섭취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골다공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 뇌졸중, 위암, 안전신부전 이런 것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금 섭취 같은 걸 좀 적게 하시고 식사하실 때 그런 게 많이 섞여져 있으면 건더기죠. 이렇게 라면 컵라면 드실 때 끝에까지 다 드시지 말고 위에 드시고. 뜨끈했어요. 맛있죠, 그거. 젊으신 분들 많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나트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에 거 드시고 싶으면 월급 조금만 이렇게 좀 드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정도 사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예. 혹시 뭐 다음 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 편은 네. 건강 관련해서 계속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먹는 문제 2편 말씀드렸고 네. 다음 편에도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는 거. 네. 수면 관리. 수면 문제. 오. 수면 관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문제가 좀 사실 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런 문제에서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거 몇 가지 2편을 걸쳐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영양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 채널 보시고요. 여러분들만 그냥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손주 혹은 우리 자식들에게 여러분 많은 또 전파를 하셔서 뭐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습관 그리고 몸의 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